한신과 명탐험 구독자 여러분, 이규만 의사입니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일독해차 한 방에 딱 맞는 거, 아주 강력한 한방 이런 거 찾으십니까? 그죠. 누구나.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한번 좀 부상을 당해가지고 목발까지 좀 짚고 한 일주일 정도 고생을 했는데, 그렇게 안 좋을 때는 뭔가 아주 획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를 좀 찾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이 힘들고 진료를 봐야 되는데 환자분들은 오고 하는데 내가 걷기는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책을 하나 봤어요. 책 제목은 수술 권하는 정형외과의 비밀. 황윤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경희대 의대 출신의 이제 정형외과 개원의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이제 보자면은, 이거는 읽어드리는 게 가장 재밌을 것 같아요. 가벼운 마술 한 가지, 뼈주사, 연골주사, 프롤로 치료, 인대 강화 치료 많이 들어보셨죠? 무릎 퇴행성 관절염 50견, 테니스 엘보 이런 데에 있어가지고 특별한 이름의 주사 치료가 성행한다. 비용은 몇만원, 몇십만원씩이나 한다. 결과는 너무 만족스럽게 증세가 싹 사라진다. 잊어서 나은 것 같은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증세가 나타난다. 왜 그럴까? 그런 치료 주사에는 원래의 성분 외에 따로 스테로이드를 섞는다. 그것도 아무 설명 없이 말이다. 이때 사용하는 스테로이드는 일반 진통소염제의 2,300배 강력한 효과를 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스테로이드의 효과라는 얘기죠. 거기서 또 내용을 보다 보면은 연골주사, 연골과는 아무 관계없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이 주사의 원래 내용물보다는 추가되는 스테로이드가 더 큰 효과를 낸다. 환자들은 연골주사를 맞고 좋아졌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환자 몰래 끼워 넣는 스테로이드의 효과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의사들은 먹는 약으로 처방하기도 해서 장기 투여하면 통증 조절되지만 주사제와 마찬가지로 얼굴이 붓고 피부에 푸싱 신드롬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사건 먹는 약이건 이런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의사들이 친절하게 환자에게 이건 스테로이드고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일시적인 치료지만 장기간 사용은 해롭다라고 과연 제대로 설명하고 있나? 내가 아는 바로는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치료를 남발하는 의사들은 전문적인 마술사보다 더 환자의 일상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명의라는 천사를 들으면서 활동하는 생활 마술사들이다. 얼마 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환자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그냥 어떻게 치료 한번 받고 나면 한 2, 3일 편안하고 이렇게 유지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너무 좋은 치료를 찾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인대 강화 주사를 하러 가셨는데 너무 좋았다 그래서 좀 걱정을 했어요. 그냥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한 몇 개월 이렇게 치료하시고 나서 오셨는데 완전히 몸이 누군지 못 알아볼 정도로 띵띵 부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 책에서는 이제 인기를 끌려고 그랬는지 설명도 없이 그렇게 그런 걸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까지는 아니겠으나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면 얼마만큼 좀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이제 약물들이 좀 너무 만연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번에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목발 짚고 이렇게 다닐 때 스테로이드에 대한 욕망이 생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톱만 해도 손톱 뿌리가 기형입니다. 옛날에 이제 피부가 많이 안 좋을 때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뭣도 모르고 스테로이드를 많이 발랐었어가지고 그때 부작용으로 손톱 뿌리가 이제 변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망가진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이제 임산부들처럼 이제 살도 이제 복부 쪽에 살도 튼 자국들도 있고, 이런 이제 푸싱이라는 증상을 겪어봤던 사람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게 안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거나 이러면 그게 유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불구하고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인대 주사다, 이제 무슨 연골 주사다, 해가지고 인대 강화 치료, 이름만 거창하게 해가지고 그걸로 환자들을 유혹해서 치료를 합시고 하고, 환자의 부작용은 이제 차후에 나타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거 반드시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제가 예전에 다른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의사는 사실상 환자들보다 의료 건강에 대해 조금 더 많이 아는 선배의 입장에 있어야지
뭔가를 내가 조율하는 입장에서 내가 다 아니까 넌 무조건 따라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무조건 하는 건 맞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건강 선택권도 빼앗는 거지만,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이거면 다 된다고 생각했던 게 전부가 아닐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가서 그걸로 인한 부작용이나 이런 것까지도 확실하게 케어를 해줄 수 없다면은 그건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어딘가에서 뭔가를 하면 확 좋아진다, 이거는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는 사실상 이제 뭐 종교적인 영향이겠죠. 누구의 손에 닿으면 영성이 충만해서 뭐 이렇게 안진뱅에 일어났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셔야지, 이게 의료 현장에서 그렇게까지 갑작스럽게 확 나타났다,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이 다른 데서 한 거랑 너무 다르게 너무 확연하게 좋아졌다고 한다면, 뭔가 뭐 마약성 진통제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스테로이드라든가 이런 걸 좀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내 몸을 위해서 정확한 성분이나 연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보신다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도 먹을 때 요새는 처방전은 다 공개가 된단 말이에요. 처방전 처약의료보험 사업이 되면서 내가 먹는 약에 어떤 약재가 들어가는지 나오니까 그거 보고 이거는 독성약제 아닌가? 이거는 뭐 아닌가? 한 번쯤 궁금하시면 문의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자기 건강 자기가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의사나 한의사는 그냥 나보다 건강을 조금 더 잘 알아서 먼저 좀 더 정보가 많은 선배님이니까 나는 따라간다. 그런데 선배도 틀릴 수 있다. 잘못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시선 선택하는 건 나의 몫이니까 나도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